자, 지금 최혜병 특검 입법청문회 이야기에 앞서가지고 어제 나왔던 단독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입법청문회에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 엄청 고민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입법청문회에. 근데 단독은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막아줄 사람도 필요해. 그렇죠. 소위 말하면 어그로라고 합니다. 어그로를 끌면서 시간을 길게 해주고. 증인의 입을 좀 닫게 만들어주는. 어차피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건 사실이지만 아예 없으면 좋겠죠. 아예 없으면 좋을 상황에 안 들어오면 결국 민주당에다가 다 주는 꼴이 되는 상황이 돼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해요. 이 얘기를 들어본즉 뭐 퍼센트를 말하는 건 좀 웃기지만 50% 이상 또는 한 70%까지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아니 그러면 여태까지 투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참, 아이고. 그래서 민주당이 뭐 이따가 그걸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입법청문회가 신의 한 수가 돼버린 이런 측면이 있고요. 자, 어제 나온 단독들 한번 보겠습니다. 해병대 수사기록 회수 당일 임기훈 신범철과도 통화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청문회가 이제 열리는 거죠. 자, 이종섭에 이어서 실무선까지 그날 대통령 직접 통화 더 있다. 그러니까 이 보도로 뭐가 바뀌는 거냐면요. 윤석열이 오다를 내렸다라기보다는 직접 주도했다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종섭하고만 통화한 게 아니라 관련돼 있는 사람들 다 직접 통화하고 이걸 조금 더 요약을 하면 윤석열 밑에 있던 애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이종섭하고 통화를 하면 둘이 디테일을 못 맞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윤석열이가 자기 비서한테 이야기하고 이종섭이는 자기 비서한테 이야기해서 서로 합을 맞추는 과정이 어제 나온 단독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뭐 대통령이 경로했다. 근데 경로한 거 아니다. 그냥 호통친 거다. 그리고 호통친 게 아니라 법률이 잘못돼서 법률에 대해서 좀 언급을 조언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전화 통화가 공개가 되면서 저 이야기가 공개가 되면서 아 그냥 윤석열이 실물에 그냥 직접 100% 개입했다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대구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하려던 바로 그날 이게 이제 8월 2일 이야기고요. 7월 31일 날이 이제 윤석열이가 경로했다는 그날이야. 경로까지 했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직접 나선 상황이에요. 보세요. 8월 2일 윤석열 통화 내역. 오전 10시 30분에 경찰 이첩을 하는 상황인데요. 이첩된다고 하니까 윤석열이가 이게 이제 관저에서 통화 이루어진 거고 그날이 저 잼버리 대회까지 이어지는 바로 그날이에요. 윤석열이 이종섭하고 통화해. 이게 3번 있었잖아요. 점심시간에 12시 7분, 12시 43분, 12시 57분. 그런데 뒤에 윤석열이 임기훈과 통화를 하는 임기훈한테 지시를 하는 거예요. 임기훈 국방비서관. 저자가 지금 최근에 이 사건의 공범으로서 지금 경찰 아니죠. 뭐 국방대학장으로 갔죠. 예. 이렇게 되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 한번 보세요. 윤석열 이종섭 통화하면 공직기관 비서관이든 윤석열의 최측근이 이시원이 임기훈한테 통화를 합니다. 윤석열이 이종섭한테 통화를 하면 이시원이 또 임기훈한테 통화를 하는 앞에 거. 뭐 이런 구조로 돼 있고 그거 그냥 그대로 두세요. 예. 그다음에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윤석열이 이종섭하고 통화하고 이시원이 임기훈한테 통화하고 윤석열이 임기훈한테 통화하고 사건 해석이 시작되니까 바빠졌어요. 윤석열이 신범철 국방차관하고 통화하고 이시원 공식기관 비서관이 유지은 법무관리관과 통화를 해요. 얘네들 보면 막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줘봐요. 골 때려. 임기훈이 여기서 중요해. 임기훈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화를 해요. 그래서 김계환이 이첩 보류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임기훈이 또 김계환하고 통화를 해요. 이게 뭐냐면 박정훈 대령한테 김계환 사령관이 했다는 말 VIP가 경로했다더라. 우리는 지금까지 이종섭이가
김기현한테 한 말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야. 임기훈이가 김기현 해병대 사령관한테 했다는 말이 된 거예요. 그렇죠. 요게 이제 이게 퍼즐이 제대로 맞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임기훈이는 김기현한테 VIP 경로설 전파자로 지목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김기환의 핸드폰에 그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좀 그림을 그려보면 7월 31일 날 경로했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윤석열이 이종섭이라든가 아니면 임기훈 국방비서관이랑 통화했는 날이 8월 2일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출장 간 이종섭이한테 전화해서 야 박정훈 걔 뭐야 막 걔 빨리 제거해 뭐 이런 식으로 이종섭이한테 압력을 주고 실질적으로 그 경북 경찰서 수사부장으로부터 자료를 갖고 오기 위해서 임기훈과 유재현을 쭉 통화를 하면서 그 자료를 갖고 왔다라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움직였다는 게 제가 확인된 볼 거죠. 때는 8월 2일 날 더 화가 난 것 같습니다. 내가 분명히 한 번 얘기했는데 그쵸. 왜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게 왜 이첩이 됐냐 그러면서 8월 1일에 정말 화가 나서 이제 국방부 장관을 못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하 직원 여기저기 전화해서 다 확인하고 일일이 하나하나 짚어서 지시를 한 게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있어요. 이것들을 보면 이종섭이는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이종섭이 별로 한 게 없어. 저 좀 전에 나왔던 유지은이가 이시원한테 대면 보고만 10번을 해요. 그러니까 이종섭이 사실 이 사건에 찔릴 게 별로 없어. 실제로 찔릴 게 별로 없어. 제가 볼 때는 너 왜 말귀 못 알아듣냐 이러면서 그냥 건너뛴 거예요.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종섭이 그 휴대폰 바꾸었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 그 휴대폰이 이렇게 중요한 게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김계환 사령관은 핸드폰 자동 녹취 기능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로소를 최초 김계환 사령관한테 얘기한 그러한 녹취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이종섭이가 이번에 입법청문회에 나오겠다고 한 거랑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와서 나 그거 잘 모른다. 말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물론 자기가 처벌받는 게 싫으니까요. 지금 이 상황 보면 대통령실이 강제로 움직인 거예요. 이 돌대가리 같은 새끼 뭘 하나 처리 못하고 너 비켜 이 새끼야. 니 그 저 법무관리관하고 우리 이시원하고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지. 봐봐요. 이시원이가 2차부터 회수까지 18차례 전방위적 통화를 했다는 건데 자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임기훈 국방비서 여기는 같은 용산이에요. 통화를 9차례 하고 문자를 2차례 보냅니다. 이시원이 유재현 국방부 법무관리관하고 문자 통화 그날 그래서 합쳐보니까 이시원이 이 연락한 횟수로 한번 보겠습니다. 당일날 임기훈 국방비서관하고 11차례. 요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시원이 법률 전문가잖아요. 이시원이 법적으로 이렇게 있다고 조언을 해주면서 빨리 하게끔 다그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시원이는 유지원과 다이렉트로 연락을 한 거고 그리고 저 임기훈이는 국방부 장관의 보좌관이 있어요. 국방보좌관. 그 국방보좌관을 움직이는 데 써먹었던 것 같고요. 어쨌건 이시원이가 임기훈 국방비서관, 유재현 법무관리관, 신범철 차관들과 그날만 이렇게 통화, 문자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다음에 이시원이 신범철 차관하고 통화를 해요. 이게 재밌어. 이게 보니까 되게 재밌어. 이시원이가 신범철 이게 지금 저 이종섭이가 지금 저 해외 출장 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45초 후에 윤석열이 이시원한테 전화를 했다는 건 뭐냐면 이시원이가 신범철한테 뭔가 하다를 했어요. 신범철이는 우리 국내에 있는 상황이잖아. 이게 끝나고 나니까 윤석열이 득달같이 이시원한테 전화를 합니다. 45초 후에. 그다음이 더 재밌어요. 이시원이가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통화를 해요. 3분 후에 윤석열이 임기훈한테 통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잠깐 뭐 경로한 수준에 끝난 게 아니라 불법을 계속 주도를 했던 거예요.
사실 끝났어 게임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타임라인으로 쭉 봤을 때 이제 뭔가 퍼즐이 맞춰가고 있고 윤석열이가 이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개입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 8월 2일 같은 경우에는 잼버리 개회식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때 윤석열이 지각해가지고 아이들 막 떼안볕에서 오래 기다리게 했다. 와, 왜 그랬을까 막 그랬는데 이 모든 일들을 다 지가 직접 관여하고 정리한 다음에 가느라고 늦어진 거죠. 저 지금 어마이뉴스가 만든 도표 한번 보세요. 저 깨알같이 저 두껍게 까맣게 돼 있는 게 이종섭하고 통화한 건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는지. 근데요 지금 일부만 까여서 그렇지 다 까이면은 저기 마치 깨알 같은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날 하루 종일 저지를 하고 있었던 거야. 8월 2일 날요. 아니 그런데 사실은 작은 조직이라도 대표가 어떠한 조직 그다음에 구성원들한테 한 번 정도 얘기하면 되지. 저렇게 하루 종일 전화를 하면요. 조직 구성원들이 하루 종일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냥 경로였고 하루 종일 전화통 들고 이거 했냐 안 했냐 이거 했냐 안 했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따져 물으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윤석열 개인이 저렇게 했다기보다는 이제 범행 동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사실 이거 내가 안 하면 나를 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 네. 느낌이야. 윤석열 캐릭터가 그래. 단순하게 임성근이 옛날에 뭐 대충 보니까 일도 잘하는 것 같고 뭐 김태효 이런 개입이 아니고요. 뭔가 비하인드에서 이 임성근의 또는 임성근 쪽의 로비가 윤석열 쪽으로 간 게 아니냐 싶을 정도의 뭔가 예를 들면은 최재형 목사가 그 디올백 같은 걸 주고 청탁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들어주려고 막 용산 대통령실에 전화가 오고 전화하고, 난리가 났잖아. 그러니까 뭔가 받은 게 있으니 내가 임성근이 맞건 확실히 빼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야 쉽게 표현해서 뭔가 엄청 떠밀린 느낌이에요. 우리가 이거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거죠. 와 근데 얘 진짜 심하네. 그러니까 일 안 한다고 해도 이런 일은 열심히 했네. 하루 종일 했네. 아주 점심시간에 술 처먹었는지 밥 처먹었는지 모르지만. 다른 일을 좀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그냥. 또 본인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다 성역 없이 수사해라. 그런 사건에 지금 이렇게 개입을 한 거예요. 처음에 이 사건 났을 때 그랬어. 네. 윤석열이가 주의 본인이 공헌을 그렇게 막론하고. 하라 그런 거예요. 이게. 근데 뭔가가 개입된 거예요, 이게. 와, 이런 단독들을 보면 무섭더라니까요. 대통령이란 자가 저렇게 할 일이 없나? 이게 자기 개인이 지금 우리가 보통 이런 케이스가 많아. 일반적으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경로를 하면 참모들이 막 호들갑 떨듯이 움직이는 건 일상적으로 많이 봐요. 근데 얘는 이 범행을 주도를 하고 있잖아 지금. 얘 뭐라고 거짓말했냐면은 왜 이종섭하고 통화했어 하니까 대통령실에 거짓말이 뭐였어? 뭐 무기 수출과 관련해서 무기 수출하는데 저렇게 많은 인원이 동원될 필요가 있냐? 그리고 지금 내일 방송하는 시점 내일 입법 청문회가 있잖아요. 그 입법 청문회에 통화 기록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증인 채택돼 있습니다. 다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 나오기로 돼 있는 사람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 임성근 전 1사단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천, 다음에 유지현도 나온다 그랬어요. 국방부 법무관리관, 다음에 이용민 해병 포병여단 7대 대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의 히어로는 주인공은 임기훈이죠. 그 당시 용산의 국방비서관 임기훈이는 현재 영전에서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시원이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 김계환이 못 나온다고 했던 게 뭔지 알아요? 야 이게 특별한 이유 없이 안 나오게 되면은 징역 3년 이렇게 돼 있어서 김기환이가 어제 뭐라 그랬냐면 남북 관계가 안 좋아서. 그런데 정작 국방부 장관 신원식은 지금 해외 출장 갔잖아요. 지랄 이연병들 한다 진짜.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도 지금 고발 위험 때문에 나올 수도 있다는 게 지금 정설로 퍼지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좀 물어보고 있나 봐요. 근데 이시원 같은 경우에는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잘 빠져나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나와서 특별하게 저는 뭐 이시원이 뭐 중요한 얘기는 해줄 것 같지는 않지만 유재은이라든가 아니면 이용민 포병 여단 7대 대장 이런 분들이 이제 진짜 중요한 그 증언들을 많이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재수의 딜레마라는 게 있어요. 예, 그쵸. 그 이제 이런 청문회를 하면 아침에 이러이러한 얘기를 해서 버틸 수 있지만 그렇죠. 오후 한 7시 또 저녁 먹고 와서 오후 9시 밤 12시가 되면은 또 아침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지금 이렇게 얘기하냐. 막 많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진실이 밝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어쨌건 초미 관심사고요. 새날도 국회 방송 연결해서 시사 방송과 함께 같이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어떤 분께서 올림픽보다 더 기다려진다고 하는데 진짜 내일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발언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김정민 변호사, 박정훈 대령 변호인, 김규현 변호사, 김규호 변호사 참고인으로. 이런 사람들이 참고인으로 나옵니다. 저는 해병대에 박정훈 대령 같은 사람이 왜 우리나라 검찰에는 없는지 정말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우리가 검찰을 이렇게 정말 증오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그래도 우리 군대에는 해병대 이런 그냥 박정훈 대령 같은 사람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박정훈 대령이요. 이 사건이 있어서 KBS 무슨 프로그램 나갔었죠. 네. 그 이후에 언론 출연이 완전 봉쇄돼 있었거든요. 국회가 해주네요. 박정훈의 말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는 검찰의 짝퉁 박정훈이었죠 옛날에. 뭐 저는 개인은 뭐 개인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했던 이 새끼 뒤졌다 해죠. 국민의힘 들어와. 여기까지.